판결문 전체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신 분입니다. 법무법인 동안에 겨우 사무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런 중대차한 국내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중차대한 업무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하고 계신 분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업을 하셔야죠. 사무장님은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네. 네.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영업 참 중요합니다. 근데 네. 제 앞에 하태경 의원님을 배치하시면 채널 다 돌아갔는데 아니에요. 어쩌라고요 이제. 채널 돌아간 게 아니고요. 문자가 대폭발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채널 고정이에요 완전 지금. 아니 문자 보내시고 다 돌리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록 돌파를 위해서 하태경 의원님이 준비하신 게 아닌가. 아 참. 자 어제 한 꼭지 했고요. 네. 어제는 이제 안종범 네. 실록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됐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들여다볼 그러니까 한 꼭지씩 하려고 합니다. 한 꼭지씩. 아마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36억 그럼 여러 가지죠. 36억밖에 안 되냐. 또 다 털어줬네. 혹은 또 36억이나 남았는데 왜 석방이냐. 뭐 현재 36억 가지고 이것만 유죄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36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예, 일단 36억 관련해서 지금 공장장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부분은 또 따로 이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왜 36억밖에 인정이 안 됐는가 항소심에서 그 네.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전부 89억 정도가 이제 뇌물로 인정이 네.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코어 스포츠에 지급한 용역 대금 36억 요거는 1심과 네. 항소심 요것만 공이 인정한 거죠. 인정이 요것만. 됐고 그다음에 코어 스포츠가 사실은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런 걸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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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최순실이 지배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가 소유한 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1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인정이 안 된 게 이제 마필 구입 대금, 이 말 구입 대금 36억인데 말은 삼성 거다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럼 뇌물은 말이 아니고 말 사용 대금이다. 네. 예, 이렇게 돼 버렸고. 하지만 그걸 계산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계 계산할 수 없음.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은 아예 그냥 네. 통째로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36억 코어 스포츠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날아간 셈이죠. 네, 다 날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징을 보면은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날아간 이 부분이 이제 그 뇌물공여죄의 일부분이긴 한데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뇌물공여라는 게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받은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받을 때 이게 공무원이 받아야 일단은 뇌물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직접 받으면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데 그렇죠. 일단. 근데 공무원이 직접 받으면 단순 뇌물 수수가 되고 네.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제3자가 받게 되면 제3자 뇌물 그렇죠. 수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수수에 대응하는 뇌물 공여가 있고 네. 그냥 단순 뇌물 수수에 대응하는 뇌물 공여가 있는데 네. 이번에 전부 무죄가 나간 것은 제3자 뇌물 수수에 대한 대응한 뇌물 공여가 네. 다 무죄가 된 거죠. 최순실 쪽으로 돌려받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근데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최순실과 박근혜는 서로 공동 정범이다. 네. 그러니까 비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뭐 쉽게 말하면 패키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순실이 받은 거는 단순 뇌물 수수고 그 외에 이제 뭐 법인 뭐 코어 스포츠는 어차피 페이퍼 컴퍼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여기 사단법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미르재단, 네. K스포츠 재단 이건 다 재단법인이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 알겠습니다. 부분 날아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3자 뇌물수수하고 단순 뇌물수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법적인 요건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받았는데 네. 뭔가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근데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그냥 청탁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이에요. 그렇죠. 나쁜 청탁.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날려주려면 그렇죠. 제3자 뇌물을 날려주려면 부정하게 청탁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청탁이 그 날려주려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 항소심 재판부가 참 과감하게 한 게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네. 일단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쪽에 동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현안이 있어야죠. 범죄를 저지른 쪽에서 이런 이유로 청탁을 했다. 그렇죠. 예. 예. 탁월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법률 공직처럼 용어. 말을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동기, 현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안이 뭐냐면 이재용 피고인으로 이 경영권이 승계되기 위한 승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빠한테서 네. 아들로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걸 하려고 청탁을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승계 작업. 예. 네. 그게 이제 특검 쪽의 주장이기도 했고 1심에서 유죄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20년째 삼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승계 그렇죠. 작업. 예. 네. 대대손손. 20년째. 예. 네. 그런데 이 항소심 재판부 이번에는 이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게 이제 진짜 웃긴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20년 전 국민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최소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예. 삼성 관련해서 삼성 승계와 관련한 문제 기사만 해도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오고 검색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현안이 없다. 대답. 심치네요. 대범하고 대단해요. 네. 네. 정말 이렇게까지 막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판단이고. 예. 그럼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1번으로 내세운 게 증거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증거가 있고 없고는 둘째 치고 네.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삼성 SDS나 이제 제일모직 무슨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강화 합병 이런 것 일련의 절차들이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봤냐 이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게 있었다. 있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게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됐다는 거죠. 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평가해 볼 때 결국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우연히 것일 그렇게 뿐이고. 됐을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승계 작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땡큐 이런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가 좋아요. 예. 와 좋겠다. 이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 우연이 된 거지. 우연이죠. 예. 계획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목적이 승계 없었다. 작업 아니다. 예. 와 진짜 대범합니다. 그다음에 진짜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이 되려면 어떻든 이제 공무원이 어떤 청탁이 있다, 청탁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현안이 있었느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피고인이 몰랐다, 뇌물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둘 다죠.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지 몰랐어. 삼성은 그걸 이 재판부를 니네 몰랐어. 부자가 되긴 됐는데 부자가 될지 몰랐겠지 니네들은. 내가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삼성을 알 리가 없어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렇죠. 삼성은 그냥 막 합병하고 이거 복잡하게 했더니 부자가 됐어. 그래 니네 몰랐겠지 이렇게 인정해 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또. 몰랐죠. 서로 몰랐다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둘 다. 예. 네. 서로 이제 이게 공통된 양해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서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또 받느냐? 예. 여기서 이제 증거가 없다. 여기서 이걸 없애려고 하려고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안종범 실력을 날려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증거였었는데 그게 예. 날아간 거죠. 안종범 실력을 그래서 날린 겁니다. 예. 박근혜도 몰랐고 삼성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몰라서 우연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안종범 종범실록이 왜 중요하냐면 예. 그런 지시를 했었다는 자체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지시를 왜 했는데 네. 아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른 증거 가지고 입증이 가능한데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날려버리고 나니까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중간에 안 돼요. 고리가 없잖아요. 예.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안종범 수첩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지시 자체를 날려버리니까 몰랐고 지시도 없었고 그렇죠. 그 결과만 있는 거예요. 결과만 있는데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 우연 중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이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심에서 이제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 정부 안에 이제 금융시장 감독기구도 있고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 3세 경영 체제, 뭐 네. 지배력 확보, 승계, 뭐 이런 제목의 문건들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삼성 승계에 대해서 막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게 박근혜 피고인 증인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죠. 수석들이 만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또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승계 문제를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그런 보고서들은 결국 그 작성자들이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해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다. 자기들이 머릿속에 소설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측해서 소설을 썼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계 작업 추진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예.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거지 실제 일어나는 일을 알았을 리는 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말 자체가. 이 공장장님 혈압을 좀 낮춰드리긴 해야 되는데 압권이 하나 있는데 네. 시간이 어떨라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1분 내에 끝내시고 예. 압권을. 이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니까 무죄가 됐다 치고 네. 단순 뇌물수수는 유죄가 됐어요. 네. 거기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은 아닌데 네. 그래도 범행이 있으면 동기가 있어야 될 거니까 왜 줬냐. 예. 돈을 예. 36억 왜 줬냐 이거예요. 거기에 네.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을 써놓고 있냐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기업 활동이 대통령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니까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기업 그냥 활동을 위해서. 36억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대통령이 화나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예. 화나면 우리가 망하잖아. 동기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화내면 안 되니까 돈을 줬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를 삼성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판사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삼성은 그랬을 거야.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재판장인 정영식 부장판사도 문제지만 예. 물론 그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주심 판사. 아, 옆에서 안 말렸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 강문경 판사가 있었는데 예.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쓴 건가? 그리고 쓰다 보면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면 말합니까 보통? 얘기를 해야죠. 이거 쓰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 다시 결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판사들이 거의 그래요. 합의부 내에선. 근데 뭐 정영식 부장판사 인터뷰 보니까 조선일보 인터뷰 보니까 뭐 자기는 뭐 고민했었다고 혼자만 고민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심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판사예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자, 이성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